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 페이지 289페이지 13번입니다. 위험부담에 관한 문제죠. 위험부담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위험부담은 후발적 불능이고 채무자에게 아무런 고의도 과실도 없을 때 누가 책임을 지느냐 문제인데, 위험부담에 대해서 이해가 되려면 채무자를 매도인이라는 거, 채권자는 매수인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자, 그럼 누가 위험부담하느냐?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채무자가 부담한다는 말은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가 돼요. 다만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그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는데, 언제냐면 채권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을 때, 또 채권자가 수령지체 중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에는 위험을 채권자 매수인이 부담하고요. 채권자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말은 결국은 후발적 불능인데도 불구하고 대금은 지급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자, 13번 옳지 않는 것을 찾는데요. 3번 보시면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채무자의 경과실로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됐어요. 이때는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해야 됩니다. 수령지체 중이기 때문에. 따라서 채권자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해야 되니까 채무자는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 지문이 X가 되는 거죠. 넘기셔가지고 14번입니다. 계약의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을 찾는데, 4번 보시면 특정 물건에 대한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천재지분으로 그 물건이 소실됐어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위험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채무자가 부담한다는 말은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으니까 매매 대금의 채무자의 매수인은 대금 지급 채무를 면하지 못한다. X입니다. 매수인은 채무자가 아니라 채권자고 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15번이죠. 특정한 건물을 갑이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건물이 병이 방화하여 소실되었다. 그러면 결국 위험부담 문제고요.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는 것이니까 2번 건물의 양도 의무는 면하고 대금 증후권도 소멸한다. 요게 답이 되겠죠. 16번입니다. 위험부담에 대한 내용 중 맞는 것을 찾는데, 일단 1번 보시면 임대차 목조물 일부가 임대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했어요. 그러면 임차인은 그 범위에서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요. 차임 감액 청구가 있으면 감액됩니다. 따라서 당연히 감축된다는 지문은 X예요. 감액 청구가 있어야 비로소 감액이 되는 거죠. 2번 쌍무 계약에 있어서 양당사자 규책 사유 없이 이행 불능이 됐어요. 그러면 위험부담 문제가 발생하나요? 아니죠. 위험부담 문제가 발생하려면 채무자에게 규책 사유가 없어야 위험부담 문제가 발생하죠. 3번 채권자가 수령지체 중이라면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해야 되고 채권자는 이행을 해야 되니까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는 지문도 X죠. 4번 위험부담은 후발적 불능이고 채무자에게 고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 문제됩니다. 따라서 원시적 불능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답은 4번도 뭐가 돼요? X가 되겠죠. 5번 원칙적 위험은 매도인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인도가 이루어지게 되면 매수인 채권자에게 그 위험이 이전되기 때문에 5번이 맞는 지문이고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넘기셔가지고 17번이죠. 맞는 것을 찾습니다. 1번 원시적 불능에서는 위험부담 문제 발생하지 않고요. 2번 채무자에게 아무런 규책 사유가 없어야 위험부담 문제가 발생하므로 규책 사유하여 이행 불능이 된 경우에는 위험부담 문제가 아니다. 맞습니다. 이때는 채무 불이행 문제로 갑니다. 2번이 답이네요.
3번 위험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우리 민법은 채권자주의가 아니라 채무자주의를 채택하고요. 3번 위험 부담에 관한 민법 규정 물론 임의 규정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계약 자유의 원칙상 계약법은 임대차를 제외하고는 싹 뭐예요? 임의 규정이다. 약자 보호 규정인 임대차만 뭐예요? 강행 규정이고 그 외 모든 규정은 다 뭐죠? 임의 규정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5번 수령 지체 중이라면 채권자가 그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5번도 X가 되는 거죠. 18번은 뭐 1번이 답이죠. 원시적 불능은 위험 부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9번 다음 중 위험 부담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인데 1번이 답이죠. 왜냐하면 채무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다면 그때는 채무 불이행 문제지 위험 부담 문제가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20번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나오는데 일단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먼저 용어를 좀 확실하게 정리하시는 게 잊지 마시고요. 그럼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1번 보시면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계약의 성립요건이다. X입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요약자와 낙약자 간의 청약과 승낙만으로도 성립이 됩니다. 2번 낙약자는 계약의 권리에 대하여 이 권리를 발생시킨 계약의 무효 취소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 X입니다. 계약의 당사자인 요약자와 낙약자는 무효 및 취소 효과를 당연히 주장할 수가 있죠. 3번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보험계약이 대표적이므로 3번도 X죠. 4번 이미 요약자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청약자가 그대로 인수하여 그 채무를 승계하는 제도는 면책적 채무인수라고 하고요. 이러한 면책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닙니다. 5번 제3자가 그 권리가 발생한 후에는 이제 당사자는 임의적으로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소멸시키지 못하므로 5번이 맞는 지문이고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넘기셔가지고 21번이죠. 옳지 않는 것을 찾는데 3번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계약의 성립요건이므로 X입니다. 성립요건 아닙니다. 계약은 요약자와 낙약자 간의 계약만으로 성립되게 되는 거죠. 22번입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데 4번 보시면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임의적으로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소멸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의 합의로 제3자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 없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죠. 나머지는 뭘까요? 1번 제3자는 계약 체결 당시에 현존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2번 제3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스스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고요. 3번 동시이해 항변권이 있다면 당연히 제3자에게도 퇴항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5번 제3자에게 수익 여부 확답을 최고했는데 확답을 안 하지 않으면 수익을 거절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기 때문에 5번도 X가 되죠. 답은 4번이네요. 자, 넘기셔가지고 심화 사례 문제가 나오죠. A는 자기 토지 X를 B에게 보증금 1억 원의 임대차 등기 없이 임대하였다. B는 이 토지에 대해 유익비 상환 채권 1천만을 가지고 있다. 이 토지가 임대차 기간 만료에 의해서 C에게로 이전된 경우 A 시간에 보증금 등 채무의 인수에 관한 약정이 없었다. C가 B의 인도 요구를 한 경우에 다음 설명에 옳은 것인데 일단 보증금 1억 원에 대해서는 양수인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보증금에 대해서는 동시이해 항변권이 발생하지만 동시이해 항변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의 내용이기 때문에 제3자에게 주장할 수는 없죠. 다만 유익비 상환 종후권 1,000만 원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니까 이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는 있어요. 물론 제3자에게도요. 따라서 옳은 것은 2번
B는 보증금 1억 원에 관하여는 C에게 주장할 수 없고 유익비 1천만 원에 대하여는 유치권을 주장하며 C 인도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게 맞는 질문이고 답이 되는 거죠. 자, 2번 문제입니다. 갑소의 토지의 매수인이 중도금을 그 이행기에 지급하지 않고 있다. 소유권 이전은 잔금 지급과 동시에 하기로 했다. 다음 중 틀린 것을 찾는데, 일단 중도금은 선이행 의무이기 때문에 동시이행 항변권이 없어요. 다만 중도금을 지체하고 있는 상태에서 잔금 지급 시기가 되면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하면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잔금 지급 기한이 지나면 원래부터 동시이행 관계였던 잔금뿐만 아니라 지체하고 있는 중도금에 대해서도 동시이행 항변권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더 이상 지체 책임 부담하지 않습니다. 3번 보시면 갑이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을은 잔금 지급일 이후의 중도금에 대한 지연배상 책임을 진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넘겨보시면 3번 문제죠.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 사이 토지 매매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옳은 것은, 일단 1번 보시면 을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잔금 지급일에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면 을은 잔금 지급을 이전의 이행 지체책임 부담하지 않는다. X죠. 잔금 지급일 이후부터는 이행 지체책임 부담하지는 않지만 그전에는 이행 지체책임을 부담을 해야 되겠죠. 답은 뭐죠? 1번이 되겠죠. 1번은 뭐죠? X가 되고 답은 아니죠. 2번 중도금 지급 후 잔금 지급일에 잔금을 지급하려 했으나 갑이 정당한 원 없이 수령을 거절해요. 자, 수령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동시에 항변권을 소멸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은 계속돼야 됩니다. 따라서 그 을이 자기 채무 이행 제공 없이 다시 소유권 이전 의무 이행을 청구하더라도 갑은 여전히 동시이행 항변권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2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3번은 맞는 집은 너무나 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4번 을이 잔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약속어음이에요. 그러면 변제와 이 어음에 반하는 뭐죠? 동시이행 관계지만 다만 지체 책임은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4번은 뭐죠? X가 되고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5번 갑이 을을 상대로 잔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을이 명시적으로 동시이행 항변권을 하지 않았다면까지 끊어볼게요. 자, 동시이행 항변권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더 이상 이행지체가 아닙니다. 동시이행 항변권의 주장이 필요한 것은 소송에서 그런 거예요. 따라서 동시이행 항변권이 있더라도 행사하지 않더라도 이행지체가 아니므로 동시이행 항변을 하지 않았다면 을은 잔금 지급 의무와 갑의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 교부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더라도 을은 지체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옳은 것은 3번입니다. 4번 문제죠. 갑소유 건물을 을에게 1억 원에 파는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이행기 도로 전에 낙내로 동 건물이 소실되었어요. 그러면 후발적 물론이고 쌍방 모두에게 규책 사유가 없으니까 위험 부담 되고요. 이런 경우는 채무자가 부담하죠. 채무자가 부담한다는 말은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맞는 것은 3번이죠. 갑은 채무를 면하고 그것과 대가 관계에 있는 을의 채무도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고 3번이 답이네요. 5번 문제입니다. 갑과 을이 을 소유 주택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택이 계약 체결 후 소유권 이전 및 인도 전에 소실되었다. 틀린 것을 찾네요. 자, 일단 위험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지만 채권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있죠. 첫째, 채권자에게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고의 과실이 있거나 채권자가 수령 지체 중인 경우죠. 따라서 5번
갑의 수령지체 중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됐다면 채권자인 갑이 위험을 부담해야 되므로 대금을 줘야 됩니다. 따라서 을은 갑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X가 됩니다. 넘기셔가지고 6번 문제입니다. 매도인 갑과 매수인이 계약을 하면서 그 대금을 병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을 찾는데, 일단 갑과 을이 매매 계약하면서 병에게 이행하기로 했죠. 주의하실 건 1번이 답인데, 을은 갑의 병에 대한 hen면, 갑과 병의 관계를 우리가 대가관계라고 하고, 대가관계는 수익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따라서 항변권이 있더라도 그 항변권을 을이 병에게 주장할 수는 없기 때문에 1번, 을은 갑의 병에 대한 항변으로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됩니다. 1번이 답이죠. 7번, A가 자기 점포를 B에게 양도하고 B가 그 대금을 C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타당한 것을 찾는데, 일단 3번이 답이죠. C, 제3자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 이행을 청구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C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 B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C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나머지 문들은 X입니다. 1번, 착오라 하더라도 취소를 해야 무효가 되죠. 취소하지 않았다면 C에게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고요. 2번, 제3자에 의한 계약에 대해 제3자는 현존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C가 설립 중인 법인이더라도 유효하게 성립될 수가 있고요. 3번, C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A와 B는 더 이상 임의적으로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소멸시킬 수가 없고요. 5번, C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취소할 수는 없죠. 타당한 것은 3번이 답이죠. 8번 문제입니다.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 의하여 병에게 1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 갑은 자기 소유 대지를 1억 원에 매수한 을과 합의하여 을이 그 매매 대금을 병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음 중 옳은 거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전형적인 사례고, 2번을 보시면 을은 갑과 병사의 계약, 갑과 병사의 계약은 대가관계고, 대가관계는 수익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병의 지급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이게 만든 질문이고 이게 답이 되는 거죠. 1번 X입니다. 왜냐하면 병이 대금 지급 채권을 취득하려면 적극적으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해야 돼요. 따라서 병에게 통제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1번은 뭐가 돼요? X가 되고, 3번, 병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니까 병 스스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고요. 4번, 갑이 병이 권리를 확정한 후에도 법정 해지나 취소는 가능하기 때문에 4번도 뭐가 돼요? X가 되고, 5번도 병의 동의를 얻어야 해지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답은 2번입니다. 자, 넘기시면 이제 9번이 나오죠.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면서 그 대금은 을이 갑의 의무이행과 동시에 병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병은 을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을 찾는데 3번이 답입니다. 갑이 을에게 매매 계약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을은 갑에 대해서 동시이행 항변권이 있고요. 이러한 동시이행 항변권은 병에게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에게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질문은 X가 됩니다. 자, 이제 계약의 해지에 관한 문제가 나오고 있죠. 해제에 대해서는 한 문제 정도 나오고 좀 양이 좀 많습니다. 그래도 좀 맞춰내야 되겠죠. 그죠? 자, 기본 개념 문제에서 1번 틀린 것을 찾는데 3번 매도인의 이행불능입니다. 이행불능은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거죠. 따라서 굳이 이행을 채고할 필요도 없고요. 또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도 할 필요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3번 매도인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수의 계약을 해지하려면 매매대금의 변제 제공을 하여한다는 질문은 X가 됩니다. 넘기셔가지고 2번 문제입니다. 옳지 않는 것을 찾습니다. 3번을 보시면 부동산 매도인이 중도금의 수령을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어요. 이렇게 상대방이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할 필요도 없고요. 또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도 필요가 없고요. 또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매수인이 최고를 할 필요는 없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이행기일이 경과한 후에야, 이행기가 도래한 후에야 비로소 해제권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X죠. 답은 3번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행하지 않겠다는 놈을 위해서 굳이 이행기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는 겁니다. 3번입니다. 해제권과 취소권에 비교해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인데, 일단 해제권도 취소권도 유효한 것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킨다는 데는 같아요. 근데 취소는 법률행위에 대해서 합니다. 다시 말하면 계약에 대해서도 취소할 수 있고 단독행위에 대해서도 취소할 수 있어요. 이에 반해서 해제는 계약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1번이 답이고 주의하셔야 되겠죠. 4번 취소 해제 이동이라는 말은 차이점이란 말입니다. 취소 해제의 차이점에 관한 다음 글들 중 옳지 않는 것을 찾는데 2번이 답이죠. 왜냐하면 해제는 법률행위 중 계약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제도니까요. 넘기셔가지고 5번 문제입니다. 자, 옳지 않는 것을 찾는데 5번이 답이죠. 자, 왜냐하면 해제는 채무 불이행이 있어서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해제를 하게 되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니까 원상 회복해야 되고요. 해제한 이유가 채무 불이행이기 때문에 별도로 또다시 추가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5번 채권자의 적법한 해제권 행사로 인하여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는 채무자는 이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는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질문은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죠. 6번 문제죠. 틀린 거. 답은 5번이죠. 별도로 손해배상을 또 청구할 수가 있고요. 7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을 찾는데 2번 보시면 이행불능을 이유로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굳이 뭐 할 필요 없죠? 최고할 필요가 없죠. 답은 2번입니다. 비슷한 문제 반복되는 거 느끼시나요? 8번 옳지 않는 것을 찾습니다. 3번 보시면 해제에서 중요한 특징은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원상 회복을 해야 되는데 원상 회복해야 될 것이 금전이면 반드시 뭘 붙이냐면 이자를 붙이거든요. 언제부터요? 받은 날부터. 따라서 3번 해제를 원하는 반환을 금전에는 그 받은 날의 2일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한다는 질문은 X입니다. 답은 3번이 됩니다. 넘기셔가지고 9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을 찾는데요. 3번이 답인데 일단 3번 보시면 부동산 매매 계약 시 매수인의 잔대금을 지급일까지 지급하지 못하면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는 경우 가능하고도 유효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계약 내용대로 자동으로 해제가 되려면 그 사람이 이행하지 않는 게 채무 불이행이어야 해요. 따라서 그 사람에게 동시이행 항변권이 있다면 그 동시이행 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있어야 비로소 자동으로 해제가 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계약의 자동 해제를 위하여 잔대급 지급기일에 자기 채무 이행을 제공할 필요는 없다는 질문은 X입니다. 잔금과 재산권 이전은 동시이행 관계이므로 자동으로 해제되기 위해서는 동시이행 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은 필요한 거죠. 답은 3번입니다.
10번 문제. 옳지 않는 것을 찾습니다. 3번이 답이죠. 일단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는 제3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스스로 계약을 해제할 수도 없고요. 원상회복도 의무하지 않으므로 3번은 X가 되겠네요. 넘기셔가지고 11번입니다. 자, 옳은 것을 찾는데 1번 어떤 이유든지 원상회복해야 되는 자는 관계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따라서 해제가 돼서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면 쌍방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므로 1번은 뭐죠? X입니다. 2번 해제한 후에는 원상회복도 청구하고 별도로 또다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으므로 2번도 뭐가 돼요?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무효죠. 따라서 매매가 해제 등으로 무효가 되면 자동으로 등기도 무효가 되므로 3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4번 제3자에 포함해서 대항력이 있는 주택임차인도 물론 포함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5번 해제의 경우 원상 회복해야 될 것이 금전이면 반드시 이자를 붙여야 합니다. 10번은 틀린 건데 답은 뭐죠? 1번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불가분석인데 해제권자가 여러 명이면 전원에서 전원으로 해제해야 되고요. 한 명이라도 해제권 소멸하게 되면 다른 사람도 싹 해제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더 이상 해제할 수가 없죠. 따라서 1번 매수인이 수인인 매매계약에서 매수인 중 1인이 해제권을 포기했다면 모든 당사자의 해제권이 다 소멸됐기 때문에 다른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됩니다. 13번 문제죠. 4번 보시면 성질상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계약, 이걸 우리가 정기행위라고 하고요. 정기행위의 경우에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최고가 필요 없는 것이지 해제가 필요 없는 건 아니죠. 다시 말하면 최고를 안 하더라도 뭘 해야지만요? 해제를 해야지 비로소 계약의 효과가 없어지기 때문에 4번이 뭐죠? 답이 되는 거죠. 넘기셔가지고 14번입니다. 틀린 것을 찾는데 3번 특약으로 그 요건을 감경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1번부터 볼까요? 1번 환매 특약이 있는 경우 해제권은 발생할 수 있다. 물론 맞습니다. 2번 환매 특약은 법정 해제가 아니다. 물론 맞죠. 왜냐하면 특약이니까 약정 해제겠죠. 4번 불완전 이행의 경우에는 추환이 가능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불완전 이행의 경우에는 추환이 가능하다면 최고한 후에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고요. 5번 해제의 불가분성에 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다. 맞는 질문이죠. 답은 뭐죠? 3번이네요. 법정 해지 사유는 채무분리 하나밖에 없죠. 따라서 특약으로 감경할 수는 없네요. 답은 3번입니다. 15번입니다. 맞는 것을 찾는데 5번 보시면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고할 수 있고요. 임대인이하면 6개월, 임차냐면 1월 지나면 임차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5번이 맞는 질문이고 답이네요. 나머지 것들 1번 해제권자 중 한 사람이라도 해제권이 없어지면 다른 사람도 싹 소멸하게 되고요. 또 해제권자 여러 명이면 전원에서 전원으로 해야 되므로 1인만이 한다는 1번 질문은 X가 되겠죠. 2번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했다면 해제한 후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3번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은 제3자의 선인 경우에 그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X입니다.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보호되기 때문에 선인 경우에만 보호된다는 취지의 3번은 뭐죠? X가 되죠. 4번 해지란
계속적 계약을 장래향하여 소멸시키는 계약이기 때문에 소급적 효력을 잇는다는 지문도 X네요. 맞는 것은 5번 하나죠. 16번입니다. 판례 입장이 아닌 것, 틀린 것을 찾는데 4번이 답입니다. 계약 해저로 인한 경우에는 원상회복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요. 이때 손해배상은 이행이익배상이 원칙입니다. 17번이죠. 1번이 잘못됐죠. 왜냐하면 해제도 의사표심으로 상대방에게 토달된 후에는 더 이상 철회할 수가 없죠. 넘기셔가지고 18번입니다. 자, 틀린 것을 찾는데 5번 보시면 합의해지죠. 합의해지는 쌍방 간의 계약으로 한 해지이기 때문에 굳이 이자 붙일 필요가 없어요. 따라서 답은 5번이 됩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 때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